1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월 1억을 매일 글쓰기가 떡상을 했단 말이죠. 이거 지금 제가 광고 돌리고 있습니다. 자청이 했던 얘기죠. 같이 물려가지고 저희 오빠가 옆에서 진짜 너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랬는데 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이제 성공이 어려운 이유와 성공이 쉬운 이유가 같다. 그게 뭐냐? 성공하려면 우리 10배 법칙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랜트 카돈이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행동하면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충분히의 이 양이 얼마만큼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달성한 업적도 성공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닌 한 개의 직업 쟁취가 아닌 꾸준히 성공의 길에 서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충분히 하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인트 존스 대학에 대해서 4강, 오늘 영상 아직 못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세인트 존스 대학의 4년간의 목표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없었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 대학교 4년 동안 그 능력을 만드는 것에 올인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제 잘 보셨으면 좋겠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얼마나 행동하느냐. 이게 진짜 오늘 저의 저널링의 글이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간단한 저널링을 한 10개 정도 하고요. 그 중에서 2개에서 3개 정도를 오빠가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글들은 저는 그냥 딱 앉으면 1분 정도 안에, 쓰고요. 보통 이제 10개에서 20개 세트 쓰는 거에 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데, 제가 이제 쓸 때 항상 쉽게 쓰고 짧게 쓰고 정확하게 주제가 전달되게 쓰고 독자의 관점에서 쓰고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여러분도 그 4가지를 잘 주의하셔가지고 저처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저의 페이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많이 참고하세요. 저는 성공훈련센터의 대표 이 계정이잖아요. 성공훈련센터의 앞으로 취지를 계속 반영해야 되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곳, 원대한 행동을 10배로 하게 만드는 곳, 작은 행동이라도 바로 시작하게 하는 곳, 이 3줄에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원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한다. 왜냐, 강의를 들으면 골 때리죠. 진짜 빡쳐. 나의 삶이 갑자기 막 회의감이 들거나 또는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을 막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대한 행동을 10배로 하게 만드는 곳, 이거는 이제 진짜 메시지를 붙잡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이거 너무 빡세. 난 성공훈련센터 못 가겠어. 난 원대한 생각과 행동 너무 빡세.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3번째 줄에 뭐라고 썼냐면 작은 행동이라도 바로 시작하게 하는 곳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독자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학생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글을 써죠.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되냐면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걸 정말 자기 걸로 만들고 싶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각인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생각과 행동을 바꿔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싶어.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쓰죠?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가 식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면서 파워릴레이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엔 제 영상을 넣었는데, 성공훈련센터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시대적 요청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지금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내가 40이 됐는데, 내가 50이 됐는데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 카피라이팅을 여러분한테 진짜 강의하고 싶어가지고 제 나름의 카피라이팅을 고민하다가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24개 게시물로 내가 어떻게 떡상을 해서 사람들이 100명이 나한테 돈을 결제하게 했는가, 이것에 대한 좀 명확한 얘기를 실질적으로 해야겠다. 예전에 제가 학원 광고지가 있었으면 광고지를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제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쉽겠더라고요. 처음에 게시물 제가 이런 걸 올렸거든요. 운명을 만드는 작은 성공, 운명을 만드는 작은 성공, 대충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했고, 이게 영상이죠 다. 그래서 제가 단 하나라도 대충 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빡 날렸습니다. 이제 하나라도 대충 하지 마, 너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대충 하지 마, 이렇게 딱 얘기했죠. 2번째 피드를 보시면 이거 진짜 초창기에 한 건데 좋아요 개수 엄청 많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 피드를 내려보시면 맨 초창기 때 했었던 피드는 보통 좋아요 개수가 적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요 개수를 좀 많이 받은 편이죠. 근데 여기 카피라이팅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전 이걸로 해냈습니다. 어떤 카피라이팅을 써야 될까요?를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반드시 그 제목 안에
문제가 제기되면 좋고요. 해결책이 들어가도 좋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3가지 방법, 5가지 방법, 7가지 단계라는 숫자가 들어가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숫자가 들어간 게 조금 유치하게 느껴져가지고, 유치해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창기 때는 그게 싫어가지고 제 나름 제 스타일대로 한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그 카피라이팅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좋아, 이렇게 쓰면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보니까 떡상 게시물 찾아보니까 그런 카피라이팅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것이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제 피드를 통해서 카피라이팅 이 제목을 통해서 저는 제 스타일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제목이다. 제목을 선정하고 제목을 뽑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전 이걸로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들 자기의 상황을 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가능하게 이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와 해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것과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3번째 피드를 보시면 거짓 체질, 부자 체질, 실패 체질, 성공 체질. 체질을 바꿔야 성공을 한다. 어떻게 해야 내 체질을 성공 체질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피드 제목을 썼는데요. 이런 제목들을 뽑을 때 저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당연히. 내가 어떤 제목을 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제목들이 총 24개가 이어지면서 정확하게 24개, 25번째에 제가 오픈톡방을 만들었고 그 오픈톡방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면서 100명이 결제하고 그 파워릴레이 콘서트 70명까지 총 170명이 결제로 연결됐습니다. 딴 건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는 일단 이 사람은 무조건 성공 시스템만큼은 코칭 제대로 하겠군. 이 사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공 시스템에 대한 것만큼은 제가 성공 시스템 코칭 전문가가 원래 저의 아이디의 설명 그 이름이었어요. 이번에 제 사진도 없애면서 성공훈련센터의 공식 계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걸 좀 바꿨는데요. 부자 체질, 성공 체질, 체질 바꿔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체질을 바꾸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싶은데 너무 지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 3번째 피드 정도 갔을 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한테 DM이 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와서 아니 도대체 이름도 굿파워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힘이 있냐? 그 지치지 않은 힘의 원인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걸 딱 캐치하고 그래 맞아. 학생들도 항상 나에게 그렇게 질문했었지. 학생들도 선생님 그 파워는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왜 나는 지칠까? 이게 뭐죠? 독자의 관점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글쓰기 책을 한 30권 정도 지금 제가 주문해 놓은 게 저희 집에 이제 곧 도착할 건데 제가 글쓰기 관련된 책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00권 정도 저는 이제 100권 이하는 아예 취급을 안 하니까 100권 정도 이제 저희 현아가 주문을 했으니까 이제 곧 올 거예요. 이 책을 쭉 보는데 제가 책을 다 안 봐도 진짜 뻔합니다. 저희 현아가 이제 저하고 일을 하면서 책에 한 20-30권을 이렇게 막 내용을 보고 인터넷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쌤,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이 나왔어. 여기 똑같아요.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거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스토리텔링이 되어지면서 카피라이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장하고 싶죠. 근데 성장하고 싶은데 지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왜 나는 지칠까? 성공자의 멈추지 않은 힘은 도대체 뭘까? 너무 카피 잘 썼지 않습니까? 성공자가 되고는 싶어. 근데 이제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현실적일까요? 돈 버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라고 제목을 썼네요. 이 24개의 게시물.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으시면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1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월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바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24개 게시물이라고 했는데 이 스토리를 잘 보세요. 저 이거 장난삼아 하지 않았고요. 제가 1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아가 저희 집에 와서 저하고 대화한 게 10월인가 11월이고 제가 계정을 만들었고 그 계정을 만들게 된 이제 동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개발 동기부여 뭐 이런 연설가 이런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 뭐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텐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저는 원래 이제 학교를 세우고 싶은 니즈가 있으니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공훈련센터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아침에 눈 뜨고 밤 잠들기 직전까지 성공훈련센터 생각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밥도 한 3분이면 먹기 때문에 같이 먹는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저 완전 올인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저 인스타그램 한 달 할 때 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알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자세히 봤어요. 뭘 자세히 봤냐면 자기계발, 동기부여, 성장, 성공 관련된 글을 쓰는 사람들의 계정을 하루 종일 봤습니다. 저는 또 빨리 보거든요. 그리고 글도 빨리 읽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한 사람의 계정을 읽어야 되겠다고 했죠. 여러분 그 정주행이란 단어 아시죠? 정주행 다 읽는 거. 적어도 한 50명은 정주행 한 것 같은데요. 한 6개월치 다 읽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긴 댓글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날짜가 나올 건데 하루에 한 개는 못 올렸어요. 일주일에 3개인가 올렸나? 근데 제가 딱 24일 동안 뭐 했냐면 24일 동안 인스타그램만 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만 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만 하루 종일 본 줄 아시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만 썼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했는데 여러분 소통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소통을 얼마만큼 영양가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댓글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한 각인이 되게끔 댓글을 남기세요? 아니면 뭐 좋아요 이런 댓글 남기십니까? 저는 그럴 거면 안 합니다. 쓸데없이. 분명히 그 댓글에 가치가 있고 그 글을 충분히 읽고 사고해서 내가 이 사람과 내가 공감되는 글과 그 공감을 해줬잖아요? 공감을 해줬어.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 구현아에 대한 얘기로 끝났어요,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작심을 하고 댓글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저의 댓글을 첫판에 알아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저의 댓글을 보는 순간 저를 마팔하거나 선팔을 해줬고, 그리고 제가 2번, 3번 정도 댓글을 남기면서 소통을 했을 때 저의 찐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안 했죠. 근데 댓글이 뭐죠? 글쓰기죠. 글쓰기. 제가 그때 오빠랑 이제 은퇴를 하고 놀 때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제 빵집 가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제가 뭐 이런 그 키보드 있잖아요. 이 지금 펼치면 이 키보드거든요. 이 키보드고 키보드. 이런 키보드를 제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방마다 다 넣어. 차마다 넣어.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 개 사가지고 잠깐 카페를 가서 빵 먹으면서 1, 2분 할 때도 저는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어떤 체질이냐면 20년 동안 보고만 받고 말로만 일해가지고 저는 문서 작성을 하거나 이런 걸 해보지 않아서 직원들이 다 하니까 그런 제가 일일이 댓글 남기고 소통하는 거 이거 대박 장난 아닌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가 옆에서 진짜 너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랬는데 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이 분야에 엄청나게 벤치마킹을 해야 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있어.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20명 있다고 칠게요. 이 분야에 내가 이 사람 정도면 진짜 너무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 또는 이 사람이 너무 인플루언서여서 나의 고객의 90%가 이 사람을 팔로우한다.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나요? A라는 사람의 계정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계정을 팔로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주 고객, 나의 주 고객이 돼야 될 사람 대부분이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다고요. 그런 계정 10개.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들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제 말 이해되고 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말 바꿔서 나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죠. 그러면 음악으로 뛰어난 인플루언서 20명을 찾아요. 그러면 그 20명 계정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은 누구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눌러주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나의 고객의 대부분이 거기를 좋아요를 눌러줄 거 아닙니까? 그런 계정 20개에 알람 맞추세요. 저는 알람 설정 딱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좋아서 알람 설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알람 설정 딱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게시물이 딱 올라가면 알람이 딱 울려. 게시물 딱 올라가자마자 저는 첫 댓글 남겼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전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략도 없이 인스타그램 한다? 저는 이제 알람이 딱 울리죠. 그럼 그 사람의 글을 딱 읽고 제가 가장 제 중심과 마음을 담은 진심의 댓글을 첫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 사람은 원래 좋아요를 300개에서 500개에서 1000개를 받는 사람이야. 근데 그 300개에서 500개에서 1000개의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누구의 글을 맨 처음에 보죠? 첫 댓글, 구현아가 남긴 첫 댓글을 읽죠.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어우 장난 아니야 얘 누구지? 오히려 그 게시물을 쓴 사람보다 더 인사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해졌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게시물을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맨 처음에 20명 알람도 아니고 몇 명 알람 했지? 한 10명 정도 알람 했던 것 같고요. 10명을 알람을 해가지고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댓글을 남기고 첫 댓글에 바로 저를 다 팔로우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남긴 댓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저의 남긴 댓글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타고 딱 들어왔는데 저의 피드에 글이 뭐죠? 왜 나는 지칠까? 운명을 만드는 작은 성공.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날리니까 이 여자 누구야? 맞죠? 다 팔로우죠.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누가 가르쳐줬나요? 인스타그램을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당연하게 했습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런 계정을 만들고 싶고 이런 사람 벤치마킹을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을 좋아요를 누르는 팬들을 내 팬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데 그 계정을 아직 못 정했거나 그 계정을 알람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건 인스타그램 시작하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아예 제대로 글 쓰고 제대로 전략 배우고 나서 인스타그램 시작하세요. 차라리 어설프게 시작해가지고 초반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가 뭔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 좋아요를 1000개 누르는 그 게시물에 내가 댓글을 남겨 나를 보고 왔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저는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한 달 동안 저는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을 위한 글쓰기와 소통하는데 소통이 아니야 그게. 그냥 일반적인 안녕하세요 이런 소통이 아니라 저만의 인사이트를 녹인 글. 그 글을 통해서 이제 답장도 달리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저에게 DM 많이 보냈습니다. 그 DM을 보내면서 그 구파오 코치님 이런 게 코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그때 팔로워가 몇 명이냐 100명 200명대예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도 저에게 DM을 뭐라고 보냈냐면 저에게 이렇게 만약에 저를 성공 시스템을 코칭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늘리는 인플루언서 되는 그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스타그램의 그런 팁들을 자기가 주겠다. 왜냐면 내가 자기들이 봤을 때 1, 2니까. 나는 인스타그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컨텐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뭘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기브 앤 테이크니까 저한테 아주 정중하게 구파오 코치님 자기 성공 시스템 코치를 해주시면 자기는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천천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저에게 DM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딱 느낀 거죠. 제가 여기에 결정적인 그 영상을 뭐로 올렸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을 올렸단 말이죠.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돈을 잘 보고 있는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냐?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 제가 불러드려도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소개를 딱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쓴 글의 흐름을 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좀 보시고 딱 보시면 이제 사람들을 딱 건드리죠. 돈을 잘 버는 사람 뭘 하고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면서 자기소개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봐도 놀랍네요.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제 자랑을 딱 합니다. 이거 팩트를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의 80%가 저만의 수입이 됐습니다. 공통점, 시스템 하면서 시스템을 딱 얘기했죠. 그리고 혼자서 60개를 운용하며 하루에 수백 명을 가리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돈 잘 버는 사람은 그거 하는 일이라 다른 거 볼 시간도 없다. 진짜 부자들은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시스템 만들고 있냐? 공부 잘하는 시스템은 간단하다. 안 해서 그렇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간단하다. 단순한 습관, 루틴, 시스템. 그래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결국은 시스템이고 시스템 속에 있으면 자동 되는 거다. 저의 이 카피라이팅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 시스템 코칭 전문가 하고 딱 끝납니다. 그리고 코칭 문의는 DM 주세요. 대박. 네, 이런 말을 벌써부터 했구나. 내가 했으니까 연락이 왔네. 야, 저도 마지막 페이지 진짜 2달 만에 봅니다. 이거 지금 너무 오랜만인데 여러분 이거 인스타그램 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아니고요. 인스타그램 한다고 이거 만든 겁니다.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한 개의 게시물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공을 들였죠. 그리고 제가 뭘 보여주죠?
여러분의 문제, 그리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누구냐? 성공 시스템 코칭 전문가. 저 지금 뭐 했죠? 저의 브랜딩까지 다 했어요. 와, 제가 다시 봐도 좀 자랑스럽네요. 저 이거 몇 번째 게시물이죠? 5번째 게시물입니다. 5번째 게시물에 제가 좋아요를 몇 개 받았습니까? 133개를 받았습니다. 맞죠? 133개를 받았죠. 그리고 뭐 댓글이 34개나 있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을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시작해서 좋아요를 100개 넘게 받고 댓글을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빡센 성장과 성공 얘기만 했단 말이죠. 사람의 이제 심리라는 게 어떻습니까? 뭐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한 것만큼 심리를 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계속 대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맨날 성공 얘기, 뭐 성공 체질, 뭐 돈 잘 벌고 다 좋아.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마음을 건드려 줘야 되죠. 내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힘들고 가난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나는 맨땅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옥상소녀라는 계정을 통해서 나는 20대 때 되게 딱한 소녀였고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저의 옥상소녀, 어마어마한 옥상소녀 영상을 딱 만들어냅니다. 저 이거 모든 글은 제가 써준 거고요. 당연히 제가 썼고요. 저희 오빠는 글 절대 안 써요. 제가 글 썼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사진과 어떤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과 영상 또는 사진이 같이 보여질 때 그 같이 어우러져서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엄청난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뭘 보여줬냐면 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카피라이팅 기술 중요한데 사람들은 뭐에 환장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제가 좋아야 되고요. 배우는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단 구현아의 진심에 감동하고 진짜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필요하죠. 저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저 사람한테 정이 안 가, 또는 저 사람의 진실성이 안 느껴져, 또는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0개 정도의 메시지를 날릴 때 그 중에 한 3번 정도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일기 잘 쓸자고 지금 여기 모이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여기 모이셨죠? 내가 어떻게 하면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지금 이런 것까지 읽어가면서 내가 카피라이팅 잘해가지고 글 제대로 써서 나를 브랜딩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나의 실력을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을 내 걸로 만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그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진짜 기술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제가 2강 때 말했습니다. 2강 때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런 카피라이팅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제가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 그 글을 하나도 지운 게 없기 때문에 저 그냥 있는 그대로 날짜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제가 초반에는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 또는 매일 뭐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24개 게시물을 하기까지 한 달 한 1, 2주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하루에 1개도 날리고 2개도 날리고 제 마음대로 막 날립니다. 이제는 제가 굿파워 성공훈련센터의 공식 계정이기 때문에 어떤 게 노출이 더 잘 되고 어떤 카피라이팅이 더 후킹을 할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뭘 준비했냐면 최근 게시물 한번 봐주시겠어요? 최근 게시물에 제가 노출을 다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광고도 합니다. 광고는 저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팔로워가 1700명 됐네요. 어떻게 광고를 해봤냐면 이 광고를 할 때는요, 나의 팔로워들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알아서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봤죠. 저는 공식 계정이니까 뭐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죠. 하루에 6,300원이야 오빠라고 했더니 저희 오빠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는 게시물 싹 다 매일 해. 진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내가 이걸 하나하나해서 실험해봐야 돼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실험한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찾는 방법부터 보시면 좋아요가 77개인데요 아직도 매일 투두리스트만 쓰시나요? 하니까 이제 노출이 106명 됐어요. 2023년은 제발 글을 잘 쓰고 싶다 이렇게 쓴 거 보이세요? 이거 딱 했는데 있잖아, 어떻게 됐냐면 좋아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장이 엄청 많았고요, 좋아요 개수에 대비. 그리고 이거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그냥 바로 팔로우를 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잘 쓰고 싶다에 꽂히는군. 그래가지고 제가 이튿날부터 2번째 날부터 이걸 광고를 돌렸어요. 광고를 걸었어요. 광고를 걸었더니
지금 현재 상황, 그 광고를 이틀인지 3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고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하고 프로필을 방문한 사람이 154명이고요. 저는 아직 1700명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카피, 글을 잘 쓰고 싶다. 그리고 제가 밑에다 뭐라고 했죠? 누구나 가능한 글쓰기 방법. 여러분, 그 자청님의 초사고 글쓰기가 29만 원입니다. 근데 29만 원 전자책의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감히 말씀드리는데 글쓰기 관련된 책은 시중에 엄청나게 많고 그 내용 중 일부일 것이고 그렇게 특출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보나마나 꾸준히 써라, 매일 써라, 쉽게 써라, 간단히 써라. 내가 막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현아가 뭐라는지 알아요? 읽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뻔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29만 원 내세요 빨리. 이렇게 엄청난 퀄리티의 강의를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저 좀 약간 자뻑해도 되죠. 지금 이렇게 글 쓰는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 있다. 그 사람이 만든 전자책으로 뭐 이제 1억도 벌고 막 그랬대는데 저 진짜 전자책 내야겠습니다. 갑자기 또 딴소리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그 뒤로 눈을 뜨자마자 하는 생각, 뭐 하루를 움직이는 힘 이런데, 자, 카피라이팅 할 때 저한테 그 떡상을 많이 했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원장님의 제목은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원장님의 제목은 멋있긴 되게 멋있어. 하지만 후킹하는 제목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킹하는 제목을 써야 된다는 거지. 되게 유치찬란하게. 유치찬란하게 쓰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유치찬란하는 게 선생님의 스타일이 아니어도 제발 참고 유치찬란하게 써주세요. 그러면 바로 떡상합니다. 제가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결심했어요. 유치찬란하게 쓰지 않기로. 왜냐? 제가 유치찬란하게 후킹되는 제목을 써가지고 떡상을 해서 저한테 100명이 결제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후킹하는 카피라이팅? 그런 거 써가지고 팔로우 많이 늘렸다. 뭐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팔로우를 해서 그 글을 읽어봐가지고 그 사람의 찐팬이 돼가지고 돈을 지불할 가치를 발견하고 돈을 진짜 낸다. 이게 과연 몇 명이 될까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이 생각을 하니까 빨리 일만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유치찬란한 다른 사람들의 카피라이팅을 따라하고 또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가 저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나를 진짜 보여주고 싶고 나의 찐팬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카피라이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떡상한 게시물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뭐가 떡상했을까요? 월 1억씩 벌게 해준 하루 2시간 매일 글쓰기. 완전 떡상. 지금 이제 200명 넘게 좋아요를 눌렀는데요. 최근 게시물 중에서 200개가 넘은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팔로잉을 0명으로 딱 없애고 나니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얘는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이나 이런 걸 안 하는 애다. 팔로우를 0명을 하니까 노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초창기 때부터 좋아요 100개가 기본인 여자였는데 좋아요가 안 와. 그리고 뭔가 피드백이 없어. 그리고 이제 제가 4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더 이제 그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월 1억씩 벌게 해준 하루 2시간 매일 글쓰기가 떡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틀 만에 좋아요를 200개 넘기고, 자, 인사이트 제가 확인해 보게요. 이거 지금 제가 광고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떡상했냐? 갑자기 월 1억 사람들 기절. 근데 사람들 뭘 좋아하죠? 글 쓰는 거 배우고 싶어 해. 근데 하루 2시간 자청이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물려가지고 그냥 떡상해가지고요. 프로필 방문이 이게 230 몇 개가 좋아요인데 프로필 방문이 18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은 전부 제 프로필을 봤다는 거죠. 그럼 프로필 딱 들어가가지고 뭐 보죠? 맨 상단에 있는 3개를 보겠죠. 3개를 딱 봤는데 이 여자 뭐야? 미친? 이래가지고 팔로우가 이 글을 통해서만 요 게시글 딱 하나로 이틀 동안 47명이 늘어서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제가 원래 1400명대였어요 지난주에. 근데 1500 올라가더니 1600 올라가더니 1700 갔어요 지금. 근데 이제 웹사이트 누름도 29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또 유튜브 들어갔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제가 원래 영어 선생이었잖아요. 영어 때문에 구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성공훈련센터 하니까 이 여자 뭐지? 하면서 구독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탈자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더니 저 어제 3,000명 넘겼잖아요. 제가 오빠를 만나가지고 제 유튜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놀랍죠. 저희 직원이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유튜브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제가 작년 겨울인가 이렇게 유튜브의 비밀번호를 은퇴한 부원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때 1000명대였거든요. 지금 이제 3000명을 넘겼는데 제가 유튜브에 어떤 활동을 하거나 뭐 해시태그를 사용하거나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썸네일을 만들거나 이런 행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최근에 한 300명 정도의 구독자는 뭘 통해서 생겼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운센을 아직 입회하지 않아. 저희가 지금 오늘 딱 확인해 보니까 90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성운센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보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이 여자 뭐 일낼 것 같잖아,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첫 영상 딱 보자마자 구독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 저의 그 툴이 돼주고 있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 글을 보고 이제 프로필 링크를 눌렀다 이 말이에요. 프로필 링크를 눌러가지고 유튜브로 딱 들어왔어요. 유튜브를 딱 들어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성공훈련센터, 제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은 세 가지를 위해서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구독을 딱 눌렀어요.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번에 알게 된 건데 제 학원 학생들 전화번호 데이터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제가 공식 학원 전화번호로 문자 발송 한 번이면 애들 성운센 다 들어올 겁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현하는 카페도 안 해, 블로그도 안 해, 유튜브도 안 해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스타도 안 해. 왜냐면 그거 하지 말라고 20년간 각인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런 구현화가 할 거라고 상상을 안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구현화도 안 찾잖아요, 절대. 그런 거 찾지는 않습니다. 구현화는 당연히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에 구독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제가 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2만 명이 넘고 3만 명이 넘는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구독자가 100명대나 300명대나 500명대밖에 안 되는 걸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포장이 돼 있는 거죠. 그 글만 딱딱딱 읽었는데 괜찮아, 괜찮았어요, 정보도 주니까 좋아, 근데 유튜브 딱 들어가가지고 딱 보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죠? 귀가 어떻죠? 귀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말 진짜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바로 1초 만에 꺼버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좋았는데 유튜브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는 순간 구독 안 하는 거죠. 만약에 1만 팔로워가 있을 때 구독자로 100% 연결된다 그러면 그거 완전 떡상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숫자 중에서 저를 제대로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한 300명이 될 겁니다. 맞죠? 한 1000몇백 명 중에서 300명 정도가 열심히 보겠죠. 왜냐면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해놓고 인스타그램 자체를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300명 정도가 저를 보고 있을 거고 그 30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고 그 300명이 다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막 뭔가가 많이 올려져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브랜딩의 어떤 컨셉을 잘 정하셔서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스타일로 가시는 거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만의 스타일을 도저히 못 찾겠어, 구현아 너가 좀 찾아줘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잠시만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막 10만 명이어야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 저는 욕심도 없고요. 솔직히 오빠 말대로 뭐라냐면 자기는 더 이상 컨텐츠 올리지 말고 지금 여기까지 올려져 있는 40몇 개의 컨텐츠가 하나 볼 때마다 심장이 멎을 정도로 장난 아닌 컨텐츠인데 이거 싹 다 광고 딱 돌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그러면 알아서 하루에 10명씩, 20명씩, 30명씩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라고,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해요. 그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 지금 현재 팔로워 수가 500명인 사람, 뭐 1000명인 사람, 뭐 300명인 사람, 100명인 사람 이렇게 있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딱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 독자고 고객이면 내 게시물을 매일 볼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 시간이 돈입니다. 내 시간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고 팔로우를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좋아요를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댓글까지 남겨주는 이 어마어마한 행동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시물인가? 여러분의 게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수창님이 이제 계시니까 제가 이제 저분을 좋아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구현아가 팔로우 해주지 않지 생각하시죠? 여러분 댓글 남기시면 팔로잉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출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활발한 댓글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팔로잉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 빨리 다 언팔해야지. 자, 이 제의 심리학 커뮤니티 이분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팔로워가 이제 600명 가까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심리학 커뮤니케이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자,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진짜. 아니, 마음이자 마음 치유. 마음 치유, 이거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에 없어. 제가 사람들하고 코칭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 제가 코칭할 때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나한테 기술을 물어봐야 말이지. 전부 다 다들 글 어떻게 하면 잘 써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마음 힘든 거, 정신 이상한 거, 뭐 또 대화 조금만 해보면 알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왔을 때요. 선생님,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왜? 아 투부정사 때문에. 이런 애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다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재혜님 심리학 커뮤니케이터, 이분은 떡상을 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열심히 읽었는데 외롭지 않으려면 외로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너무 좋아요. 뭐 외롭지 않으려면 외로울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좋은데, 자, 제가 한 말씀 해드려도 되나요? 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분 지금 듣고 계시죠? 여기 계시죠? 제이님 저기 계시네요. 자, 사람들은요, 이건 그냥 제가 학생들 저기 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자기 마음이 힘들면요, 글이 안 읽힙니다. 글이 잘 안 읽어져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음이 힘든데 글이 너무 잘 읽어져. 막 딱딱딱 다 읽어져. 이러면 뭐 다행이죠. 아니, 그러면 책 던져주면 된다니까요. 정신 차리라면서 성경책을 던져주든 불경을 던져주든 뭐 던져주면 돼. 근데 책을 안 읽어. 글도 안 읽어. 지 혼자 힘들어 머리 싸매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이런 카피라이팅은 너무 좋죠. 외롭지 않으려면 외로울 줄 알아야 된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죠? 모두가 외로워. 그러니까 이걸 딱 읽는 순간 이건 후킹할 수 있는 제목이 되죠.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보라는 게시물 보고 계시죠? 여기에 지금 20명 있으니까 이 20명들한테 의견을 동시에 딱 받아볼까요? 아마도 이 글을 다 꼼꼼히 읽은 사람은 빵명일 겁니다. 한 2명 정도 읽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성우쌤 멤버죠. 그리고 이제 저분의 그 브랜딩을 또 고민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읽으면서도 생각했어요. 나만큼 이렇게 다 읽고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고 주제를 간파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정작 이 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잘 안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좀 그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이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 1, 2, 3 이란 어떤 좀 내용을 나눠가지고, 아니면 맨 뒷페이지,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넘겨가지고 맨 뒷페이지 딱 보거든요. 맨 뒷페이지에는 요약 정리가 딱 돼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쓰고 짧게 쓰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잡하게 쓰는 부분은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딱 정해져가지고 빽빽하게 써도 됩니다. 왜냐? 자세하게 읽고 싶은 사람은 글자 아무리 작아도 읽거든요. 그러면 자세하게 읽고 싶은 사람이 빽빽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놓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요약과 정리, 결론 부분이 탁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결론 부분이 초반부터 딱 오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좀 초반부터 얘기하는 편입니다. 뭐 당신의 언니를 찾고 싶어? 3가지만 딱 해. 글쓰기 딱 하고 그게 어떤 글을 쓰는 건지 풀어나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론을 딱 얘기하니까 뭐 글만 써? 뭐야? 이래가지고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글을 써야 되냐?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심리학 교수님이나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읽어야 되죠? 외로움 때문에 힘든 사람이 좀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가 되죠? 공감이 되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공감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런 거 제일 못하는데 이 수준을 낮춰가지고 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는 특히 인스타그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을 좀 낮춰서 우리의 그 글을 오늘도 현아가 언제 얘기했지? 제가 이런 얘기를 현아한테 했어요. 야, 글 쓸 때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써야 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성인들도 좋아합니다. 제가 보나마나 그 자청의 그 책 내용에 쉽게 써 짧게 써 있을 겁니다. 그게 필수 요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좀 더 제대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흐름, 그리고 안에 있는 어떤 그 문단의 배열. 여러분 이런 거 하십니까? 인스타그램 할 때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의 내용을 정해놓고 쓰세요? 저는 정해놓고 씁니다. 저는 1부터 10페이지까지를 딱딱딱딱 분리해가지고 내용 쫙 써가지고 오빠한테 딱 줍니다. 그러면 오빠가 고민 안 해요. 이건 어디까지 1페이지 들어가야 되지? 이건 어디까지 3페이지? 이런 고민 안 하죠. 왜냐면 제가 딱 분리해서 딱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할 때도 사람의 사고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겁니다. 1페이지에서 뭔가를 얘기해서 이제 약간 결론을 얘기해주고 궁금하고 그 궁금한 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부연 상술 예시와 함께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제를 딱 얘기해주는 거죠. 한 지문에는 주제가 몇 개입니까? 주제가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주제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제를 벗어나는 글은 잘못된 글이에요.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카드 뉴스밖에 못하는데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 말이 안 되죠. 한 가지 얘기만 해야 되니까. 제님의 계정은 올해 안에 이제 폭발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제대로 좀 도와주고 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쉽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영어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영어를 더 쉽게 가르치는 거죠. 더 쉽게. 그래도 꼭 강사들이 와가지고 보면 그 자기 강의 시간에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난 척은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알아들어야지. 여기 이 책에서도 얘기했던 내용 한 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예요? 저 지금 1시간 동안 강의한 겁니까? 미쳤다 진짜. 영업자부터 대통령까지 누구나 돈 버는 말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말. 대통령까지 필요한 게 바로 돈 버는 말의 기술. 근데 이 말의 기술이라는 게 뭐죠? 글의 기술입니다. 글의 기술. 글이 있어야 말이 있는 거잖아요. 글이 없이 어떻게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말을 잘하냐? 저는 글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원래 글을 쓸 때 내가 논리적으로 썼고 이런 흐름에 의해서 썼고, 이게 습관돼 있잖아요. 디자인 잘하시는 사람들이 디자인의 원칙을 3대7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면서 디자인할까요? 아니요. 그게 몸에 빼여가지고 본능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이 될 때까지 글쓰기를 하셔야 되고, 본능이 될 때까지 카피라이팅 하시고,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고 공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제이님이 또 한마디 하셨군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10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이님이 하나의 이슈를 갖고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3개의 피드로 나누세요. 절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내가 이 한 피드를 딱 했을 때 머릿속에 딱 하나 남아야 돼요. 하나 딱 남아요. 안 그래도 인스타그램은 휘발성 있는 그런 정보 글이잖아요, 사실. 머릿속에서 사라지는데, 너무 진지하면 안 돼요. 진지하면, 이 사람은 너무 좋아서 일단 팔로우를 하고 좋아요는 하는데, 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얘기 계속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나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지만, 안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심리와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 유치찬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좋은 글이라고 막 팔로우 10만 명 되고 막 이런 거 봤어요. 거기에 있잖아요. 마음이 힘든 사람이 댓글을 엄청 남기더라고요. 제 댓글 막 200개 이런 것도 봤는데, 근데 그 게시물에 글이 너무 유치찬란해. 그냥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공감을 해주면서 달래줍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줘요. 끝이야. 근데 막 난리 폭발 브루스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 할 수 있죠? 가끔씩 그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쉬운 글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해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너무 내가 수준을 낮춰서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착각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하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전동희 선생님. 그럼 전동희 선생님이 필라테스 전문가고 몸 움직임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걸 설명하는데 매우 전문가니까 전문가스럽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피를 쉽게 써야 된다. 무조건. 하나만 집중하자. 지난주 토요일에 여기 현장 오셨잖아요. 여러분, 현장 오고 떡상했습니다. 제가 카피라이팅에서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구분 등.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목에 움직임 전문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말고, 야, 너 등 구웠잖아. 구분 등 펴는 법 3가지. 이런 식으로 엄청 유치찬란하게 쉬운 걸 쓰라고 했는데 진짜 쉬운 거 쓰고 떡상했어요. 근데 솔직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치한 제목 쓰기 싫단 말이죠. 제 말 이해되세요? 정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렵게, 가끔씩. 그러니까 좀 이랬다가 저랬다. 그래서 재님께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저분이 워낙 심리를 하셨으니까 제 마음을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좀 대표적으로 지금 마루타가 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노출을 실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노출을 실험해 봐야 되니까 내가 이런 카피를 쓰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보고, 이런 카피를 쓰고 이렇게도 편하게 써보고 이렇게도 어렵게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다. 지금 500명에서 1000명 사이에는 1000명에서 5000명 사이에도 다들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프로필 문구가 뭡니까 여러분? 카피라이팅이죠. 카피라이팅 제대로 하세요. 심리학이 세상을 환하고 따스하게 밝힐 거라 믿습니다. 세계 평화를 꿈꾸는 낭만파 심리학 애호가. 끝내주죠. 자기 브랜딩 완전 확실합니다. 세계 평화를 꿈꾸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저분 뵀었어요. 균형과 공감의 가치를 심리학으로 전합니다. 심리학 강연, 강의, 코칭, 심리학 독서 모임, 멘탈 피트니스 클럽 운영. 일단 프로필 문구만 딱 봤을 때 심리학 전문가인 거는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진짜 확실하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일단 이거는요, 1만 팔로우,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뭔가 90명, 100명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정도 되면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도 프로필 문구를 맨 처음에 얼마나 유치찬란하게 쓴 줄 아세요, 여러분? 제 프로필 문구 이렇게 썼잖아요. 500만 원으로 50억 만든, 갑자기 기억 안 나네? 500만 원으로 50억 만든 이야기? 하여튼 그런 유치찬란한 제목을 썼습니다. 왜 그렇죠? 성공 시스템 전문가니까 일단 유치한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내가 500만 원으로 50억 만든 건 나의 시스템 때문에 만든 거야 라는 얘기를 바로 적나라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썼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죠? 지금 당연히 지웠죠. 왜요? 그거 지금 저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필 문구도 나의 가지고 있는 팬 수와 이런 대중에 맞춰가지고 변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약간 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프로필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프로필 문구를 얼마나 자주 바꿨냐면 진짜 10번, 20번, 100번 바꿨어요. 하루에 10번 정도 바꾸고 한 달 동안 한 100번 정도 바꾸고 바꿀 때마다 캡처 다 해놨어요. 저 진짜 화려한 캡처 다음에 다 공개하겠습니다. 100명대, 200명대, 300명대, 300명에서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야? 짜증나. 이러면서 또 400명, 500명 다 있는데 제가 300명대일 때도 좋아요는 항상 150개, 130개 막 받았어요. 제가 제대로 사람들하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프로필 문구도 카피라이팅이고 그 카피라이팅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의 기준은 없다. 뭐가 제일 좋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조건에 맞는 게 최고로 좋은 카피라이팅이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 지금 내가 500명대다, 600명대다, 1000명대다,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후킹할 수 있는 제목을 쓰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 조금 전문성 있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가 되면 옷을 벗어갖고 등을 까도 멋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옷 벗어보세요. 아저씨 됩니다. 아저씨. 미친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활용하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진짜 4강보다 더 열심히 얘기한 것 같아요. 대박이지 않아요? 카피라이팅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고민을 여기 올려주세요. 여기 고민. 여기 채팅방에 고민을 올려주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더 미친듯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읽으신 분도 한마디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진짜 글쓰기를 여러분 끝장나게 잘하게 해드릴 강의를 진짜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제가 막 설레고 기대됩니다. 저 이거 강의 그래머 스킬, 리딩 스킬 강의를 책을 학원에서 판매한 것만 한 5만 부 넘으니까요. 라이팅 스킬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는 100만 부로 하겠습니다. 목표는 100만 부.
읽으신 분 중에서 나 이거 읽고 좀 이런 부분 나 바꾸기로 했어.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공유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제가 진짜 너무 여러분들 사랑해가지고 이 1시간 동안 미친 강의를 저 인스타그램 피드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고 그걸로 스토리텔링과 카피라이팅과 글을 쓰는 방법과 모든 얘기들을 다 녹여서 강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서론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내용 중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보다 요 앞에 있는 글이 좋더라고요. 저는 앞에 있는 글을 거의 대부분 형광펜하면서 많이 봤었어요. 저는 그냥 제 걸로 그냥 적용해서 문장 바꿔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원장님들 대상으로 학원 운영 시스템 만드는 거 강의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인스타그램도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냥 똑같이 따라했다기보다 이제 문장을 바꿔본 게 어떤 거였냐면요. 네네. 따라하면 되죠, 이건 그대로. 네. 0명에서 180명을 만든 30대 원장의 리얼 스토리. 뭐 무슨 스토리 이렇게 붙이라고 나와서. 네네네네. 그거랑 저출산의 역습, 학원이 생존하는 법.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건 야마가 중요해요. 제목을 20개 뽑으세요. 그냥 오늘 딱 앉은 자리에서 제목 20개 딱 뽑아요. 그리고 나서 글을 써 나가시면요. 하루에 3개 피드도 만들 수 있어요. 예, 제목도 불러주세요. 그리고 학원 운영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학원 운영하면 역시 사라쌤. 뭐뭐 하면 뭐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완전 너무 잘하셨는데? 한 장이든 2장이든 읽으면서 그거랑 그냥 똑같이 자기 상황에 맞는 걸로 바꿔서 이걸 다 그냥 목록을 쭉 만들어야겠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다 완독하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목차가 다 나오는 순간 컨텐츠의 개수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게 적용이 됐을 때는 그 엄청난 인사이트나 아웃풋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와, 우리 원장님 이 제목을 한 10개 정도 쓰고 그냥 눈 떴을 때 그 제목별로 내가 끌리는 제목에 대한 글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빨리빨리 컨텐츠를 맨날 사람들이 컨텐츠 뭐 하지? 나 뭐 쓰지? 이게 제일 고민이신데 그런 고민 자체가 말이 안 돼, 사실은. 우리는 말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서 안 써지죠? 제목이 없고 목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딱 나누셔가지고 지금 딱 원장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내 걸로 바꿔서 써봤다. 그거죠. 원래 재창조는 말 그대로 있는 것을 잘 카피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재창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카피라이팅 저도 많이 뽑아놨는데 뭐 글쓰기가 약한 사람의 7가지 특징과 긴급 처방전 뭐 이렇게 글쓰기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일단 안 쓴다. 둘째, 목적과 유형이 맨날 바뀐다. 맨날 목적이 바뀌어. 하여튼 일관된 게 없어. 셋째, 썼다 안 썼다를 반복한다. 넷째, 도입부가 엉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글쓰기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 특징 7가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나야. 내가 그래서 글을 못 쓰는 것. 그래 긴급 처방전 뭐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막 미친듯이 뽑아봤습니다. 매일 글쓰기의 달인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뭐가 많았네요. 맥시멀리스트를 벗어나서 정리 좀 해보자라는 뜻에서 냉장고 유통기한 지난 소스 같이 버려볼까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같이 버려볼까요? 자, 지금 이제 그 글 못 쓰는 정연아 님이 대표적인 지금 실수를 하고 있죠. 어떤 실수를 하고 있냐?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쓰기 약한 사람 7가지 특징. 목적과 유형이 맨날 바뀐다. 지금 정연아는 자신의 프로필 문구가 뭡니까? 성공훈련센터 정연아 팀장.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내가 또 찾아봐야지. 열정 선배. 이 사람 어떡할 거예요? 저 큰일 났네, 저 친구. 자, 또 빵 터질 겁니다. 열정 선배님 어디 갔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선배 제가 지어준 겁니다. 매일 성장하는 자기개발 6년차의 찐 인사이트 이랬거든요. 자기개발 6년차의 찐 인사이트 이러는데 이제 유효기간 지난 화장품 같이 버려볼까요? 자, 여러분 빵 터집니다.
뭐야 이게 지금 뭐예요 강의 왜 저 얘기가 나왔냐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맥시멀리스트에서 정말 좀 이렇게 물건을 줄이고 정리하면요 자기 생활이 깔끔해지고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나의 성장과 나의 성공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물건을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제가 공부 못하면 책상 정리 안 한다 했죠? 굉장히 도움돼.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매일 성장하는 자기계발 6년차의 찐 인사이트란 말이에요. 이 계정에.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쓰는 게 자기계발 이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되죠? 하여튼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의 성장과 자기계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느껴지는 제목을 뽑아야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인사이트를 계속 분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1000, 월 1억 이런 게 들어가면 좀 떡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월 1억을 계속 활용해가지고 지금 써볼까 또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건 제가 최대한 많이 실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까 김은경 원장님 정도로 활용한다면 이거는 뭐 17,500원이 아니라 17만 원에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 들고 활용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라면 이 책은 진짜 그냥 책장에서 썩어버릴 그럴 정도의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머릿말부터 정독을 최소한 30장을 하고 책을 사는 게 좋은데 30장 정도 제대로 해보시고 이거 너무 좋아 하면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읽고 추천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피라이팅 하면 책 한 4권 추천해봐 하니까 그 4권 중에 이게 속해져 있더라고요. 그 말은 그 사람들도 많이 참고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많이 떡상 게시물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참고하셨다. 참고해서 자기 걸로 활용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도 책 어떻게 팔았죠? 이 사람 카피를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블로그에서, 각종 SNS에서 이 카피만 따라서도 무조건 클릭한다. 맞죠? 이 사람도 자기를 제대로 카피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 마음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카피라이팅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오늘부터 뭐 하자? 제목을 10개 이상 뽑자. 글을 미친듯이 써보자. 제가 내일 OT 찍을 건데 나를 찾는 탐색반의 글 30일 프로젝트를 할 예정입니다. 30일 동안 매일 글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30일 글쓰기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제가 글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멤버십 결제해서 팀 들어오고 오만 난리 브루스를 하는데도 글을 안 써요. 대박.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어떻게 마음은 성공하고 싶고 몸은 안 하고 있고 글은 절대 안 쓰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글 하나 정도를 계속 올려보시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짧은 글도 괜찮고 쉬운 글도 괜찮아. 예를 들어 아까 김은경 원장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법 이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글을 그냥 아무 때나 락 쓰는 거예요. 쓰고 퇴고를 한 2번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어보는 겁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어보고 퇴고를 한 번에도 2번 정도 수정을 해요. 그 대충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침법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잘 전달되면 돼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 글을 쓰는 겁니다. 일단 제목 딱 쓰고 글 딱 써서 하루에 1개씩 올리세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글을 쓰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는 거냐? 자신을 위해서거든요. 나에게 가장 도움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저는 글 쓰는 걸로 시작해서 글 쓰는 걸로 끝나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고 그 중에 10분의 1이 강의하는 거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 어떻게 되죠? 필요 없는 소리 없고 딱딱딱 얘기하면서 진정성 있고 딱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4강 강의 좀 잘 들어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제작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우리 미대 오빠님이 꼭 우리 미대 오빠님이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미대 오빠 안 하기로. 미대 오빠님 아이디 뭔지 아세요? 2단 옆차기. 2단 12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아이디를 뭐로 바꾸냐가 너무 웃겨서 우리 빵 터졌습니다. 2단 옆차기로 바꾸. 2단 옆차기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내일 뵐게요. 이 책 생각과 관점을 수익화하는 퍼스널 브랜딩 반응 소통 성장을 만드는 글 기획법. 아직 이 책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이거 학선배님도 저에게 엄청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인데 이 책을 추천해 줬어요. 학선배님이. 구파우 코치님 이거 진짜 좋아요. 읽으세요. 여러분 꼭 읽으세요. 그래서 이 책을 내일은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번 주만 메일 있고 다음 주부터 아니에요. 우리 다다음 주 설이 있잖아요. 초반에 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달려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영상이 너무 많아서 편집하고 올리는 거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내일도 함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